말해서 부를 이루신 분들의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보면은 확실히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보다 다른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우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빈자의 주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집터가 어떻다, 좋은 집터를 말씀드린 거고, 과연 집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제가 명리학자잖아요. 명리학자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엔 돈 많은 사람, 부자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인연이 돼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잘 사시는 분들, 흔히 말해서 부를 이루신 분들의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보면은 확실히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보다 다른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수납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차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부자들의 주거 개념과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주거 개념 자체가 그냥 잠자고 생활하고 이런 개념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잠만 잔다, 거기서 밥 먹고 지낸다, 비바람을 피하는 장소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자들의 주거란 재충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부자라는 사람들 자체는 하나같이 어떤 직업에 있던 자기 집을 철저하게 재충전과 휴식의 최적화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수납과 무슨 관계가 있냐? 부자들은 공간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은 물론이고 자기 사업장조차도 허투루 쓰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공간에는 필요한 물건이 적세적소로 있고, 그 공간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쓰는 건지도 하나하나가 다 통제가 되는 게 부자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 안 쓰는 물건 자체도 수납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특히 막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순히 집만 나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막 쓰레기장 같잖아요. 그게 단순히 위생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리, 수납, 공간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공간 자체도 비용인데, 이렇게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내 물건이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없는지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된 대로 막 산다는 거죠.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어느 장소에 있고 그게 어떻게 적절히 있는지가 딱딱 제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게 부자들의 주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늘 한 번 정해놓은 장소를 바꾸질 않아요. 수납의 5단계라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납을 해야 됩니다. 각자 직업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거예요. 그럼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어떻게 놓게 해서 공간을 설정하겠죠? 그 공간 내에서도 분류가 디테일한 거예요. 당장 쓸 거, 아니면 나중에 간헐적으로 쓰는 거. 관리가 안 된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예요. 뭐 하나 혹시 나중에 언제 쓰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차마 못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정돈하면은 공간끼리 동선을 쉽게 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공간에 그렇게 수납을 잘 해놨으면은 그 공간에 맞는 행동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탁에서도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책상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밥을 먹는 장소는 식탁이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그 공간에 충실하게만 써요. 목적이 충실하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납의 개념이 없는 분들일수록 정리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정리한 대로 물건을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안 잡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일수록 일과 휴식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쉴 때 제대로 쉬고 재충전하고, 일할 때는 일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풍수적으로 돈을 부르는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미술품에 돈과 시간을 좀 많이 쏟습니다. 그 미술을 꼭 좋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조각상이라든지 하다못해 실내 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먹고 사는데 빠듯하고 막 힘든 사람들일수록 그런 걸 되게 무시해요. 당장 그런 건 내 먹고 사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잘 벌려면 내 마음 자체가 안정돼 있어야 되고 내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먹고 사는 부분에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미술품 같은 걸 관심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 자신을 자꾸 좋은 영향을,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것 자체가 나가서 돈 버는 데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종교 장식물 같은 거 걸어놓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종교 활동을 하시면 교회를 나가시든 절에 나가시든 그 장소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를 이루신 중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했고요. 오늘 사주 한 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